농민, 농촌이 봉입니까? 왜 산업단지 쓰레기를 농촌에 태웁니까? 어느 날 빨간 연기가 온 논밭을 뒤덮었습니다. 10년 새 60명이 암으로 죽고 마을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몸속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피해를 증가하고 있어도 폐기물 대란을 우려하여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림부는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라고 하는데 환경부는 시골 농촌에 쓰레기를 마구 태우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폐기물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대기업 배불리는 게 정부의 할 일입니까? 내 집 앞 눈을 왜 남이 치우게 합니까? 정부는 지역차별 그만하십시오. 정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지 및 용량, 연한을 제한하고 공공처리 법제화로 환경정의를 실천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농업, 그리고 관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갑자기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것도 바닷가 주문진 해변으로부터 직선거리 4.5km 떨어진 곳에 매립 용량만도 무려 10만 평의 매립장에 5만 평이 넘는 순수 매립지를 가지고 있으며 총 904만 톤의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강원도는 지정 폐기물 매출량도, 매립량도 전국의 0.9%에 해당합니다. 강릉시는 지정 폐기물 산출량이 전국의 0.2%에 불과합니다. 산업 폐기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강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단 0.2%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 산업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일 매립장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커다란 대형의 매립장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싸다. 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노령화된 도시, 인구의 65세 이상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고로 폐기물 매립장을 여기다 설치해서라도 발전해라 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강릉은 아시다시피 관광도시입니다. 인근에 바로 양양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다가, 청정 바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해운업자 그리고 관광업자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는 산업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 산업 폐기물 매립장 본인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어디서든 폐기물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그 속에 강원도 강릉 그리고 저희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아니 10년 이상을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자신들의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주민들은 힘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 대응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지역이 산업과는 완전 별개 지역이 산업단지도 전혀 없는 지역에서 청정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강원도 강릉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 바로 기업의 이윤을 위한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그 속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을 봤습니다. 기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공감을 나누고 싶고요. 이 부분이 법을 통해서 개정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의료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시 책임 원칙을 도입하라.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의료 산업 폐기물 소각장 등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그 부담도
정의롭게 배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주로 농촌 지역과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 정의에도 반하고 경제 정의에도 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있고 수백 수천억 대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며 사후 관리 문제는 정부의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몇몇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바라보고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산업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사모펀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하가만 있으면 수백 수천억 원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단기 순이익률이 20-30%가 넘는 경우가 여럿이다. 그러다 보니 경북 고령에서도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도리어 소각장 정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이나 주민 피해, 환경 오염 우려는 뒷전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허가를 받으려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충남 예산의 경우 매립장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2군데 매립장은 기존에 허가받은 매립 용량이 끝났는데 다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또한 매립장에서 침실수 유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 각종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각시설이 3군데나 들어선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10년 사이에 암으로 60명이 숨졌다고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들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입지에까지 무분별하게 신규 매립장과 소각장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 상간면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가까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산업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이 밀려드는 매우 정의롭지 못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서는 청정지역에 67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매립이 끝난 후에 민간업체들이 사후관리를 못해서 세금을 투입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매립장도 여럿 있다.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돈은 몇몇 기업들이 벌고 사후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떠안는 기막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 폐기물 매립이나 산업 의료 폐기물 소각을 민간 업체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국가가 직접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의료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더 유해성이 높은 산업 의료 폐기물 처리를 민간 업체들에게만 맡겨놓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미 민간업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의료 폐기물 처리 영역에서 공공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산업 폐기물에도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자기 권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 권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전국 어느 한 곳에서 인허가만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이 폐기물 운반 차량에 실려 전국을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데 의류 폐기물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 의류 폐기물 발생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형 병원이 자가 처리 시설을 만들면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한 병원도 극히 드문 상황이다. 셋째, 산업의료 폐기물 매립장,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에도 주민 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산업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 폐기물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 지원도 제도화되어 있는데 유해성이 더 강한 산업 의료 폐기물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수준으로라도 주민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사후 관리가 필요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사후 관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업체들이 챙겨가는 과도한 이윤을 환수해서 사후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전환과 국회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의 도입, 주민감시의 제도적 보장과 사후관리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책 전환과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국의 양심적인 시민 환경단체들과 주민대책위들이 힘을 모아 연대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3년 11월 15일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지역주민대책위원회, 대구 환경운동연합, 전북 환경운동연합,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충남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피해적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발생량이나 유해성 측면에서 생활 폐기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양이 많은 소위 지정 폐기물, 산업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들은 민간 부문에 맡겨놓고만 있는 것이야.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발생하면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수도권 서울의 확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처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모든 경제지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에서는 영광뿐이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는 왜 지방에다 갖다 묻고 왜 지방에서 태워줘야 됩니까? 최소한도 이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발생지 처리 원칙, 권역별 처리 원칙은 이제는 법제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5대 권역권하고 이게 특별자치 5+2라는 것이 균형발전의 기본적인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별로 발생한 소각 물량이라든지 폐기 물량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그런 원칙이 적용된다면은 지방이 서울에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그런 현재와 같은 폐기물 처리 체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폐기물이 다른 집 권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처리 부담금을 발생지에서 이전지로 부담금을 전해주는,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최소한도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동안 고민하고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 속에서 이런 것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